여러분 혹시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진 보셨습니까? 할리우드 톱스타 엑스맨의 매그니토 마이클 패스벤더가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소주병을 옆에 두고 간장게장과 꽃게탕을 폭풍 흡입하는 모습입니다. 합성인 줄 알았다고요? 아닙니다. 100% 실제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할리우드 슈퍼스타가 왜 한국의 식당 구석에서 게장 껍질을 까고 있었을까요? 그 앞에는 바로 대한민국 스릴러의 거장 나홍진 감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모시중원디를 외치며 온 국민을 잠 못 들게 했던 곡성 이후 무려 10년 나홍진 감독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신작 호프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뻔한 스릴러가 아닙니다. 무려 비무장지대 DMZ를 배경으로 한 외계인 SF 스릴러라는 상상도 못한 장르를 들고 나왔죠. 칸 영화제 상영 직후 무려 7분간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동시에 극과 극의 혹평이 쏟아지며 칸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10년의 공백기 동안 나홍진 감독에게 그리고 이 영화의 촬영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벽을 느끼게 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나홍진, 이 세 글자가 한국 영화계에서 가지는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데뷔작 추격자로 한국형 스릴러의 판도를 바꿨죠. 이 영화는 단순히 범인을 쫓는 육상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숨어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순수한 악의 존재를 바닥까지 파고든 무시무시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최동훈 감독이 시나리오를 발로 썼다는 기사에 충격을 받고 직접 두 발로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취재했던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세 분이서 모여가지고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경찰이었어요. 이 양반이 저한테 이제 축구가 끝나고 또 다른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한 4달? 5달? 당시 들은 그 얘기가 사실인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던. 나홍진, 이 세 글자가 한국 영화계에서 가지는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데뷔작 추격자로 한국형 스릴러의 판도를 바꿨죠. 이 영화는 단순히 범인을 쫓는 육상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숨어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순수한 악의 존재를 바닥까지 파고든 무시무시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최동훈 감독이 시나리오를 발로 썼다는 기사에 충격을 받고 직접 두 발로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취재했던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황해에서는 절제 따위는 던져버리고 극한의 묘사를 선보였으며 5월에 개봉했던 곡성에서는 플롯을 넘어선 압도적인 미술과 미장센으로 관객들을 홀려버렸습니다. 특히 곡성의 그 스산한 분위기를 위해 흐린 날에만 골라서 산의 능선과 스카이라인을 촬영하는 등 완벽주의의 끝을 보여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작품마다 대성공을 거둔 거장이 왜 곡성 이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메가폰을 잡지 못했던 걸까요? 완벽을 기하는 그의 성격상 차기작에 대한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이 곡성이라는 거대한 산을 스스로 넘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세상과 단절한 채 다시 글에 매달렸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 다른 영화는 일절 보지 않고 오직 음악에만 의존하며 영감을 얻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밤을 음악과 함께 지새우며 기존의 오컬트나 범죄 스릴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판, 바로 외계인과 SF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빼놓지 않고 이제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그 말씀을 어떤 한 기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인터뷰를 다녔다, 시나리오를 발로 썼다, 크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정말 경찰서를 찾아가서 직접 취재를 수개월을 하고 궁금한 것이 있고 최동훈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적 없다. 본인께서는 그냥 소개받은 그 사람 한 명을 만났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많은 취재를 다녔던 적도 없고 그 기사를 온통 부정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 어떻게 만들어진 기사였는지 더 이상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그 기사 덕분에 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편하고 존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신작 호프의 시놉시스는 한 줄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비무장지대 DMZ에 있는 외딴 항구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찾아오며 벌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이 대치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공간 DMZ에 외계 생명체가 떨어진다면 초기 기획 단계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한국 영화계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이 쏟아졌을 겁니다.
나홍진표 SF라니 스케일이 감당이 될까? 하지만 나 감독 특유의 리얼리티를 베이스로 하는 집요함은 이번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호프는 초반 약 1시간 동안은 특유의 축축하고 끈적한 나홍진표 스릴러로 숨막히게 전개되다가 할리우드 배우들이 연기하는 외계인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SF, 호러,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오간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품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거대했으면 영화 속 공간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하고 숨막히는 호흡의 학살극이 폭주한다는 극찬을 받았을까요? 이 압도적인 세계관을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제작비부터 세트장 규모까지 한국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 이게 한국 영화 라인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죠. 먼저 나홍진의 페르소나가 된 황정민 배우입니다. 사실 과거 곡성 때 황정민이 무속인 역할에 캐스팅된 비하인드는 그야말로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나 감독이 속초로 시나리오를 쓸어가던 중 차가 흔들릴 정도의 강풍을 만나고 산길에서 멧돼지에게 길을 막히고 심지어 눈앞에서 양철 창고가 회오리에 날아가는 기이한 경험을 했죠. 공포에 질려 숙소에 도착해 무심코 켠 TV에서 영화 신세계에 들어와를 외치는 황정민을 보고 미친 듯한 충격을 받아 그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번 호프에서도 황정민은 그날의 강풍보다 더 강력한 연기력으로 마을을 덮친 외계 존재에 맞서는 처절한 사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할리우드 부부 마이클 패스벤더와 툼레이더의 알리시아 비칸데르, 이 두 사람이 한국 영화에 출연한 이유는 단 하나, 평소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의 깊은 감명을 받아 출연을 흔쾌히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장게장 먹방도 한국에 촬영차 방문했을 때 감독과 함께한 자리였죠. 그런데 이 캐스팅과 관련해 최근 칸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아주 황당한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패스벤더와 비칸데르를 지목하며 어떻게 두 사람을 함께 섭외했냐, 다른 배우들은 잘 모른다며 한국 배우들을 무시하는 듯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무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순간 진행자도 당황했고 배우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아닙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어렵게 모신 귀한 분들입니다. 라고 상황을 정리하며 작품과 배우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이 글로벌 마스터피스 팀이 카메라가 도는 순간 얼마나 무시무시한 연기 앙상블을 뿜어냈을지 벌써부터 전율이 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과 극의 엇갈린 반응도 나왔습니다. 기존 추격자나 곡성처럼 진지하고 무거운 정통 스릴러나 공포 영화를 기대했던 일부 관객들에게서는 뜻밖의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르가 외계인 SF로 확 틀어지면서 당혹감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극과 극의 호불호야말로 나홍진 영화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길을 갈 때 10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거장이 자기 복제를 거부하고 비무장지대의 외계인이라는 미친 세계관을 던졌습니다. 평가가 갈릴수록 영화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화제성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장르의 변주,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인간 내면의 공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장으로 달려가 호프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명백한 이유입니다. 과연 나홍진이 창조해낸 외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